유럽 패키지 여행, 낭만이 넘칠 것 같지만 현실은 꽤나 빡빡하죠. 서유럽 3국 9일, 동유럽 4국 9일, 도시는 많지만 하루에 버스 4-5시간 타는 건 기본, 관광지는 찍고 지나가는 수준이고 식사는 단체 식당에서 후다닥 먹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쇼핑센터도 코스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한 나라만 여유롭게 돌아보면 안 될까? 한 나라에 집중하면 이동시간도 줄고 관광지 하나하나를 더 깊게 보고 자유시간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노천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에펠탑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베네치아에선 젤라또 하나 들고 산책도 좀 해보고 찍는 여행이 아니라 머무는 여행, 그게 가능할 거란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패키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우리는 걱정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저 트래블 메이커가 직접 분석해드립니다. 한 나라만 가는 유럽 패키지 여행 과연 여유로울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탈리아 일주 9일 패키지 기준으로 일정 구성, 이동시간, 자유시간 등 하나하나 뜯어보며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 한나라 패키지 고민 중이신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서유럽 패키지 일정 대비 이태리의 주요 명소에서 보내는 시간과 여유로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판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유럽 한나라 패키지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먼저 이 상품의 제목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이탈리아 완전 일주 9일 로마 직항 밀라노 아울렛 자유시간이라는 상품이고, 일단 자유시간이라는 문구가 참 마음에 드네요. 8박 9일 요새 핫한 티웨이 항공, 쇼핑은 2회, 쇼핑이 적네요. 옵션 투어는 5개 적진 않네요. 상품 가격은 217만2천원, 굉장히 저렴하고요. 필수로 들어가는 가이드 기사 경비는 90유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인원이 안 차면 출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여행이 망해버리죠. 불포함 사항을 보면 기사 가이드 경비 90유로는 앞에서 체크했고, 밀라노 비덴차 빌리지 아울렛에서 자유시간 줄 때 식사 한 끼 불포함이네요. 장단점 분석은 영상 끝에 몰아서 해드리고 일정을 먼저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일차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1시 티웨이 항공 TW40 5편을 타고 14시간 동안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당일 저녁 5시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호텔로 이동해서 컨디션 조절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2일차 이제 이탈리아 여행 본격 스타트합니다. 아침엔 호텔에서 조식으로 든든하게 배 채우시고요. 고대의 도시 폼페이로 이동합니다. 버스로는 약 3시간. 이동 중에 바깥 풍경 보면서 잠시 눈도 붙이시고요. 폼페이에 도착하면 2000년 전 화산재 속에 잠들었던 전설의 로마 도시 유적을 오전 내내 둘러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관람하시고 점심을 먹고 이번엔 소렌토로 1시간 이동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 절벽 위에 자리한 환상적인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림 엽서 같은 소렌토 해안 절경을 감상해요. 햇빛에 반짝이는 지중해, 석양, 절벽 위의 집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더 달려서 도착하는 도시는 나폴리. 여기서 선택 옵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카프리 섬 투어, 1인당 130유로죠. 이탈리아 여행에서 손꼽히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이 카프리 섬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절벽 위 하얀 건물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다만 비용이 살짝 부담될 수는 있으니까요. 여행 전 미리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영상 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투어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나폴리 항구에서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해안 산책도 하시고 에스프레소 한 잔 즐기며 여유를 누리는 것도 꽤 괜찮아요. 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버스로 3시간 이동, 로마로 목표합니다. 오늘의 모든 이동시간은 버스로 8시간입니다. 여행 3일차 아침입니다. 로마 호텔에서 아침 식사 후 이탈리아 중북부에 숨겨진 보석 오르비에토로 출발합니다. 버스로는 약 1시간 30분 이동하면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오르비에토에 도착합니다. 오르비에토의 명물 푸니쿨라라는 산악 케이블카를 타고 중세시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올라가며 감상합니다. 좁은 골목길, 고딩 양식의 두오모,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곳이죠. 오르비에토 관광을 마치고 다시 1시간 반 이동, 이번에는 성 프란체스코의 도시 아시시로 갑니다. 이곳은 성자의 삶이 깃든 프란체스코 대성당으로 유명한 도시로 그의 일생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산책하듯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시간 반을 더 이동, 오늘의 숙소가 있는 도시 키안치아노 테르메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온천 휴양도시로 유명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관광 없이 숙박만 진행됩니다. 조용하고 시골 마을 분위기 같은 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오늘의 총 이동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이제 호텔에 체크인하고 푹 쉬어주세요.
4일차 오늘은 중부 이탈리아의 핵심 도시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키안치아노 테르메에서 약 1시간 40분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하면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먼저 마주하는 건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대성당. 화려한 대리석과 정교한 조각들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전망대는 따로 올라가지 않고요. 외관만 밖에서 감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조토의 종탑, 이어지는 시노리아 광장, 르네상스 걸작들이 펼쳐진 야외 박물관 같은 이곳을 천천히 외관으로 둘러보고요.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언덕까지 올라가 피렌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합니다. 언덕 위에서 찍은 사진은 여행 앨범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관광을 마친 후에는 약 1시간 정도 가죽샵 쇼핑센터에 들어가는데요. 피렌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죽 쇼핑이니까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산 가방을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메이커 제품도 있지만 진짜 매력은 이름 없는 핸드메이드 가죽 가방, 가죽 자켓들. 가격도 부담 없으시고 데일리백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왕 온 김에 나에게도 선물 하나 괜찮죠? 이렇게 나만의 기념품 하나 챙기고 나면 이제 물의 도시 베니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버스로는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오늘 밤은 낭만 가득한 베네치아에서 숙박합니다. 오늘의 총 이동 시간은 3시간 40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도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만나는 날입니다. 베니스에는 도로가 없고요. 모든 이동이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도시예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수로 위에 떠 있고 걷는 곳마다 영화 세트장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상버스를 타고 가서 보면 관광은 도보로 진행되고요. 먼저 도착하는 곳은 베니스의 심장 산마르코 광장이죠. 이탈리아 건축미의 정수로 보여진 이 광장은 나폴레옹조차 유럽 최고의 응접실이라고 부를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는 황금돔이 인상적인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고요. 이번 일정에서는 입장은 하지 않고 외관만 감상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두칼레 궁전, 궁전과 감옥을 잇는 슬픈 이야기의 탄식의 다리까지 가이드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투어가 있습니다. 둘 다 60유로고요. 첫 번째는 로맨틱의 끝판왕 수상 곤돌라, 이탈리아 아저씨가 라이브로 노래를 근사하게 부르며 좁은 운하를 따라 조용히 흘러가는 전통 배 체험.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분위기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다이나믹한 수상 택시, 작고 빠른 모터보트를 타고 베니스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만식인데요. 속도감도 있고 뷰도 좋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물론 이 두 개의 옵션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수상버스는 모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 위의 감성은 자동 탑재되어 있어요. 옵션은 말 그대로 감성의 심화 과정. 관광을 마치고 나면 이제 북부 이탈리아의 보석 시르미오네로 이동합니다. 약 1시간 40분 걸리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동화처럼 아름다운 가르다우소와 반도 마을이 반겨줍니다. 시르미오네는 호숫가 풍경과 조용한 골목길이 인상적인 곳으로 이탈리아인들도 여름 휴양지로 사랑하는 마을이에요. 베네치아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힐링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30유로짜리 시르미오네 보트 투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강력 추천드릴게요. 진짜 시원하고 저렴하고 뷰도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시르미오네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패션의 도시 밀라노로 이동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밀라노에 도착 후 숙박하게 됩니다. 오늘의 총 이동 시간은 3시간 40분입니다. 여행 6일차, 오늘은 이탈리아의 패션과 쇼핑 그리고 기울어진 전설 피사를 한 번에 만나는 날입니다. 먼저 아침은 밀라노 호텔에서 조식으로 시작하고요. 바로 이어서 패션의 도시 밀라노 시내 관광에 나서죠. 밀라노에서는 먼저 외관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성당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을 외관으로 보고요. 유럽 최초의 쇼핑몰이자 아치언 청장이 인상적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이세 갤러리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스칼라 극장까지 쭉 도보로 둘러보게 됩니다. 관광은 약 2시간이면 후딱후딱 보게 되고요. 핵심만 찍는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최대 규모의 아울렛 피렌체 빌리지에 이동합니다. 차로 약 1시간 거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이곳은 이탈리아 현지인들도 사랑하는 아울렛으로 명품 브랜드부터 액세서리, 데일리 패션 브랜드까지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쇼핑할 수 있어요. 특히 야외 쇼핑몰이라 햇살 아래 여유롭게 쇼핑하며 산책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하지만 자유시간이 식사까지 생각하면 진짜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거를 살지 인터넷에서 서칭하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식사는 이곳에서 자유식으로 진행됩니다. 쇼핑을 마친 뒤에는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반 이동, 드디어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과 두오모 성당 외관을 관람하고요. 피사는 대략 1시간 정도 아주 짧게 사진 찍고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오늘의 숙박 도시인 몬테카티니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총 이동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오늘은 7일차 이탈리아 중부의 소도시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화려한 대도시들과는 다른 중세 그 자체 고요한 감성과 유네스코의 가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아침에 호텔을 나서 약 1시간 30분 이동해서 도착하는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미나노입니다. 중세의 맨허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시는 하늘로 솟은 수많은 탑들과 돌길 골목골목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다 담기에는 힘든 도시이기 때문에 걸으면 걸을수록 더 매력적이고 깊이 빠지게 되는 곳이에요. 이 도시를 여유롭게 감상한 후에는 약 1시간 정도 또 이동해서 중세의 도시 시에나로 향합니다. 시에나는 중세 시에나 공화국의 중심이자 여전히 그 역사적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캄포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조개 껍데기처럼 반원으로 펴진 이 광장은 매년 말 경주인 팔리오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선 광장과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이탈리아 중부 도시 특유의 정적과 고풍스러움 그리고 상점 하나하나의 섬세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기념품 가게 구경도 잊지 마시고요. 그 후 버스를 타고 약 3시간 이동,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 도착 후에는 일정에 따라 쇼핑센터에 잠깐 들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의외로 실속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올리브 제품, 발사믹 식초, 현지 사탕류 등 선물용으로 부담없고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쇼핑 후에는 호텔에 체크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총 이동 시간은 5시간 30분입니다. 자,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탈리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로마를 둘러보는 날인데요.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의 무게와 도시 곳곳에 스며든 예술의 향기가 오늘 하루를 잊지 못할 장면들로 채워줄 겁니다. 아침 일정은 전세계 카톨릭의 심장 바티칸 시국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향하는 곳은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서 쭉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티나 예배당. 이곳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예배가 열리는 장소이자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장이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예배당 관람 후에는 이어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당이자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성당은 건축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돔, 베르니니의 발티가토, 그리고 피에타상까지 종교와 예술이 하나로 융합된 공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여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티칸을 돌아보면 오전 시간이 다 쓸 거거든요. 이후에는 로마 시대의 핵심 명소를 가볍게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먼저 콜로세움 외관만 볼 거고요. 검투사들의 치열한 전장이자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죠. 그 바로 옆에 있는 포로 로마노, 지금은 기둥과 아치들만 남았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고대 로마의 숨결이 느껴지는 유적지입니다. 이어서 향하는 곳은 포로 로마노를 지나 베네치아 광장으로 가는데요. 이탈리아 초대 공항인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관이 자리한 광장으로 현지에서는 웨딩 케이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하얗고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향하는 곳은 바로 트레비 분수. 로마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 등장했던 명소. 여기선 꼭 동전 하나를 던져보세요.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 전설, 믿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판테온과 스페인 광장과 스페인 계단을 둘러보시고요. 로마 관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단 2025년은 카톨릭 희년으로 바티칸과 로마 시내의 주요 관광지의 내부 입장에 제한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선택 옵션 벤츠 투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로마는 관광지가 멀리 흩어져 있다기보단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연결된 구조라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벤츠 투어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관광 포인트가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면 거의 걷지 않고 돌 수 있는 투어입니다. 물론 비용 있는 만큼 체력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걷는데 무리가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를 직접 걸으며 느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릴게요. 로마는 길 하나, 돌 하나에도 역사가 살아있고 그 거리 자체가 감동이거든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 로마에서의 마지막 식사, 든든한 한식으로 여행을 정리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고요. 오늘 저녁 19시 티웨이 항공 TW406편을 타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일주 패키지 여행의 총 예상 경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핑센터 방문은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이번 계산에서는 제외하고요. 필수 비용과 대표적인 옵션만 반영해 볼게요. 먼저 기본 상품가 217만 2천원, 편하게 22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물론 이 220만원이 240, 250만원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20-30만원 더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기사 경비는 1인당 90유로, 또 여행 상품마다 붙는 환율 추가금 포함해서 약 5만원 정도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선택 옵션
옵션은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저는 베네치아 곤돌라 투어 60유로, 시르미오네 보트 투어 30유로, 그리고 카프리선 130유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 볼 거예요. 전체 유로 비용만 계산해 보면 옵션 60유로, 30유로, 130유로, 가이드 기상비 90유로 해서 총 310유로고요. 기본 상품가 220만원에 가이드 옵션 추가 비용에서 약 45만원, 환율 추가금 5만원 하면 총 여행 경비는 270만원.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한 300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개인 쇼핑이나 추가 자유식 비용만 살짝 더하시면 이탈리아 9일 일주의 모든 비용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한 나라만 도는 일주일 패키지면 그래도 좀 여유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딱 보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나라 일주라고 하면 한 도시에서 며칠씩 여유롭게 머무는 여행을 떠올리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로마에서 콜로세움도 막 들어가고 로마에 한 3일 정도 있고 피렌체 이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번 일정처럼 이탈리아 전체를 도는 상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밀라노는 고작 2시간, 베네치아도 반나절, 피렌체는 약 3시간 정도, 로마는 하루,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는 가는 날은 무려 9시간 이상을 버스에 보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이동하는 일정이고, 물론 유럽 여러 나라를 도는 패키지보다는 조금 덜 피곤하긴 해도 결코 여유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며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이탈리아는 특히 기차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이탈리아 소도시까지 이번에 싹 돌아보고 싶다, 혼자 가긴 애매한 시골 마을까지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 여행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은 자유여행으로는 시간과 접근성이 꽤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소도시까지 포함된 빠르게 효는 일주일 패키지를 원한다면 만족도는 높을 거고요. 하지만 여유로운 한 도시 체류형 여행을 더 기대하신다면 자유여행이 더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패키지 여행은 겉으로 보이는 일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잘근잘근 뜯어봐야 그 여행의 진짜 성격과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패키지 여행들, 진짜 속사정까지 싹 알려드리는 영상들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